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어디냐면 16페이지 혼합물의 분리와 정제 단어적인 부분이니까 분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단 전제 조건은 혼합물이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혼합물에서 여기서는 분리는 말 그대로 둘로 나뉘는 거 나눔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정제는 뭐냐면 나뉘긴 나뉘는데 나눔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이런 단어 쓰지 불순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불순 필요 없다는 뜻이겠지. 그냥 분리는 얘도 있고 얘도 그냥 나눴다. 얘도 쓸 거고 얘도 쓸 거야가 분리라는 말을 쓴다면 정제는 나누는 건 똑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필요 없고 하나만 필요해. 둘 다 똑같은 나뉘는 건데 얘는 둘 다 필요 이런 식의 어휘로 기억을 해주면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정확히 구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나온 거니까 한번 배울 때 정확히 보통 이과적 성향의 사람들이 정확한 어휘를 좀 좋아해. 그 다음에 말이 길어지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주저리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과는 그래서 싫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네 마음을 안 중요하고 그래서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 약간 들으면 좀 싸가지 없거나 융통성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건 성향적인 부분이라기보다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질을 보게 되면 물리적 성질하고 화학적 성질 여기에서 화학적 성질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줄까요? 화학적 성질에다가 별표를 쳐주시고요. 여기서 물리적 성질보다는 화학적 성질을 조금 더 많이 중시한다는 거를 봐주면 되는데 여기서 물리적 성질에서 밑줄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관찰. 그냥 물리적인 거는 성질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하지만 화학적 성질을 보게 되면 밑줄 본질의 변화가 있을 때 관찰되는 성질.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조금 더 시험지상에서는 훨씬 더 많이 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용어 정리예요. 처음이라서 용어 정리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다음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액체 중에서 고체를 깔때기와 거름종이를 사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이라고 된다면 여기서 이제 용매와 용질, 용액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거름종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거름종이에 이렇게 종이가 있다라고 하면 미세하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게 확인했는데 이 구멍의 크기로 보게 되면 그 고체들은 어떠냐면 고체 입자라고 하는 아이의 크기로 따지면 얘가 더 커요. 근데 용매라고 하는 아이, 즉 액체가 되겠지. 용매 입자의 크기로 보게 되면 얘가 더 큽니다. 그러니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투과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여긴 투과가 되고 여기는 투과가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와 약간 연계된 게 나중에 가면 이제 뭘 배우게 되냐면 얘를 배우게 되죠. 얘가 반투막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여기서 이제 삼투압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 거름은 입자 크기가 되게 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얘네는 입자가 작은데 이제 용질 여기서 연결시켜서 이해를 도와줄게. 반투막은 말 그대로 반만 투과하는 막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막의 크기가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이 거름종이 구멍이 반투막의 구멍 크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용질이 이쪽에다 쓸게. 얘가 용질이 되어지는 거 여기가 용매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 용매는 통과할 수 있지만 용질은 통과를 못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물이 많은 쪽에서 즉 여기서 저농도에 있던 물이 고농도 쪽으로 용매 즉 물이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 수면에 차가 생겨나겠죠. 이것을 우린 삼투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증류라는 말이 나와요. 증류. 증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분별, 증류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건 고등과정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딱 한 군데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가 누구냐면 원유의 누구? 분별, 증류. 여기서는 약간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거라고 본다라면, 여기서는 다 같은 액체이긴 한데 특징이 뭐냐면 끓는 점이 다른, 끓는 점이 다른 용질들이 있어요. 그냥 물질이라고 할게. 끓는 점이 다른 물질이 있으면 끓여, 증류, 수증기를 만들면서, 여기서 증자가 수증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증기. 수증기가 되어지는데 끓는 점이 달라. 그래서 열을 가하면서 끓는 점이 낮은 애 먼저 수증기가 돼서 기체가 돼서 날아가겠죠. 그래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류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체와 액체적인 부분이라면, 여기서 액체 중에서 섞어 있는 것, 그거를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증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결정이라는 말이 또 나오네. 앞에 왜 제자가 붙었냐면, 원래는 결정이라는 말 뜻에서 외우지 말고 결정이라는 말 뜻에서 고체라고 볼 수 있고요. 얘가 다시 고체가 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원래 고체였는데 물에다 넣었어. 근데 얘가 녹았네. 그냥 이런 거지. 소금이 있어. 고체야. 근데 물에 넣으면 확 풀어져서 용액이 됐겠지. 그럼 얘를 끓여요. 끓으면 물이 어떻게 될까? 용매가 다 빠져나가면 뭐만 남아? 소금만 남겠죠? 그러면 다시 고체가 됐다 라고 해서, 여기서 물에 녹은 상태에서 물을 빼고 나면 고체로 다시 되어지는 거. 여기서 보게 되면 용해도 차이가 나는 고체 혼합물을 높은 온도에서 녹여 냉각시키면, 자 밑줄, 용해도 차이 밑줄 한 칸 내려가서 냉각시키면 밑줄 고체가 석출된다. 그래서 고체였던 걸 녹였다가 다시 고체로 만든다 라는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어지고요. 넘어오셔서 그 다음에 승화라는 단어, 그 다음에 승화. 이 승화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되어주는 건데, 일단은 승화라고 하는 것은 고체에서 일반적이라면 액체로 갔다가 기체로 넘어가야 되는데, 얘는 고체에서 다이렉트로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다이렉트로 고체가 되는 것. 나중에 이제 그래프가 나오긴 하는데 이건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로 다이렉트로 되는 요 이그젬플은 좀 상식처럼 알아놓도록 하십시다. 요오드하고 드라이 아이스, 그 다음에 나프탈린. 요 세 아이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아이들이냐면 승화성 물질이다 라고 하는데, 보기만 하세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물이니까 이렇게 들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돼서 요쪽, 여기가 고체가 되고 요 사이가 액체가 되어지고 요 오른쪽이 기체가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기압이 1기압이기 때문에 여기 1기압이야. 1기압인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X축이, Y축이 압력이 되고 X축이 온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짝 다시, 여기가 압력이고 여기가 온도라고 했을 때 얘가 얼음이 되는 거고 얘가 물이 되는 거고 얘가 수증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1기압인 거야. 여기가 1기압. 그럼 물일 때, 그럼 여기가, 요때의 온도가 어디냐면 0도씨가 되는 거고요. 요때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0도씨가 되어지는 거여서, 온도가 1기압은 지금의 기압이랑 똑같아. 근데 0도씨 이하로 가면 얼음이 되는 거고 0도씨 이상이 되면 물이 되고, 더 100도씨를 넘으면 수증기가 되는 거네. 그래프인데 요거는 물일 때는 요게 요런 기울기를 갖지만 물이 아니면 다 이렇거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인 거야. 얘가 1기압이 여기야. 1기압이 밖에 기압이. 그러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거나 온도가 내려갈 때 얘가 갈 수 있는 건 고체에서 기체인 거지. 물론 얘네들도 이 요오드, 드라이아이스, 나프탈린은 기압을 높이면 액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승화성, 요 아이들을 우리는 승화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그래프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고체 아니면 기체, 기체 아니면 고체밖에 안 되는 것을 승화성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까지 봐주시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보게 되면 분별할 때 분별 종류라고 되어져 있죠. 분별 종류에다 동그라미 쳐서 여기에 다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끓는 점, 여기서 균일하게 혼합된 액체를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차례대로 분리되어 순수한 물질을 얻게 된다. 자, 동그라미 원리 동그라미 소비줄 액체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 얘도 끓는 점이 다른 물질에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류하는 것을 분별 종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기초오염물의 분리 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